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을 한 이후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대부의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박인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앞으로 종종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의 글은 이번 2024학년도 문학 고전시가 5강의 조홍시가라는 작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인로라는 사람은 이거 말고도 선상탄이라고 또 유명한 게 있고요. 시조와 가사를 두루 글을 잘 썼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사 부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어리고는 무슨 뜻이었다고요? 어리석고 우활할산. 우활의 뜻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것은 내 위에 더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밑줄 하세요. 길흉화복을 한알기 붙여두고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길흉, 길은 길한 것, 좋은 것, 흉한 것, 복받는 것, 이런 것들을 다 하늘에 붙여놨다는 것은 하늘에 맡겨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운명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이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선 때는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누함. 자, 누추한 집, 깊은 곳에 초막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의 뜻은 이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바람과 저녁비, 근데 원래는 이제 변화무쌍한 나날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썩은 짚이 서피대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은 지푸라기가 땔감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보를 할게요. 서홑밥 닭톱죽 6글자를 내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먹고 살만한 게 뭐냐면 밥이랑 죽 요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홉이라고 되어 있는데 홉이라는 게 지금으로 따지면 180ml예요. 그러니까 서홉 닭토면 8홉이 되겠죠. 그럼 180 곱하기 8을 하면 약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1400대, 1500,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유로 따지면은 그 1000ml하고 500ml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하루를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이 조금 뭐 적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결국 이 네모친 부분은 초라한 음식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초라한 음식에 아궁이에다가 밥을 만들려면 연기가 많이 나겠죠? 연기도 하도 할 시험 많기도 많구나. 설대인 숭례, 숭례의 뜻은 밑에 숭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뜨끈하게 데우기도 어렵고 지푸라기도 많지가 않아서 아궁이가 잘 안 떼지니까 좀 설 익힌 그런 숭늉에 빈배를 속이는 거예요. 아, 나 이제 괜찮아, 이 정도면 되고 거짓말로 배부르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어렵다 하더라도 생애 서걱세 내 인생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하더라도 장부 뜻도 등급하면 안 돼요. 사나이 대장부라면 이상을 가진 자연 속에서 가난하지만 뜻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 또한 장부로서 뭐 예를 들어 입신양면을 한다든가 뭐 어떤 이상적인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어렵다 하더라도 이 장부의 뜻을 옮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안빈일념도 동그라미 하세요. 안빈, 가난하지만 그것을 편안히 여기며 일념, 한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즉 자연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라던가 유교적 도리를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내가 그걸 적을망정 품고 있어서 수의도 동그라미 하세요. 옳은 일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날로조차 저하다. 날이 갈수록 두렵다. 잘 되지 않는다. 요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꺽쇠를 닫아보세요. 마음속에 품은 뜻도 있고요, 이상도 가지고 있지만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꺽쇠 침묵을 뭐가 나타나냐면 이 당시 선비들이 겪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점, 그런 괴리감 같은 것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일단 입에 뭐가 들어가야 뭐 자연도 노래하고 임금에 대한 충성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른 게 뭐가 생각이 나. 다음. 네, 왜요? 아니 그냥 대답을 했어. 눈이 마주친 것 뿐이에요. 대답해도 쳐다보지 말까요? 다음 본사 1입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글을 썼던 사람이다. 그런데 무관이다. 다시 말하면 임진왜란 때도 참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을이 부족하대요. 자, 가을은 원래 수확의 계절이니까 먹을 게 풍성해야 되는데 가을이 부족하다면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으며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술병에 술이 담겨 있겠느냐. 빈곤, 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자기가 제일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가난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건 아니겠지.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그 정도로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기한, 뜻 나와 있죠. 굶주리고 헐벗음. 절신, 몸에 사무치게 절실하다. 그래서 굶주리고 헐벗는 게 너무너무 심각하다 하더라도 일단심을 잊을 수 있겠느냐. 일단심도 동그라미 합니다. 일단심은 네 글자로 하면 뭐겠어요? 일편단심이겠죠? 무엇에 대한 일편단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라던가 나라에 대한. 나라를 걱정한다. 그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우국충정. 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우국충정이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나라를 걱정하면 우국지정을 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실제로 참전했던 임진왜란 때를 떠올립니다. 분의망신 앞에 꺽쇠. 분의망신의 뜻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의의 분발하여 제 몸을 잇는다. 옳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한 몸 바치는 거야. 죽어야만 여겨. 내가 죽고 말겠다 라고 여기서 우탁우랑에,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군인들이 매는 배낭 같은 거예요. 줌줌이 모아놓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제 모아서 넣고 병과 오제에 임진한 5년에, 원래 정확히 말하면 이제 7년이지만 이 사람이 참전했던 기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임진한 5년에 감사심, 죽고야 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 이시서별, 죽음을 받고 피를 건너간 아주 참혹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몇백 전을 지내왔던가 하고 이제 꺽쇠를 닫아보세요. 그럼 실제로 이 글은 임진왜란 이후에 작성이 된 것이고, 여기는 그런 임진왜란 때를 어떻게 한 거야? 해상하고 있는 부분이겠지. 자, 다음 본사 2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2는 일신이 여가 있사 라고 시작을 하네요. 일신이니까 내 한 몸이 여가, 여유가 있어서 일가, 우리 집을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겠느냐. 빗줄합니다. 일로장수 노주분을 잊었거는 이라고 돼 있어요. 일로장수의 뜻은 밑에 나와 있죠. 긴 수염이 난 종을 말합니다. 수염이 길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어떤 사람이겠어요? 돌을 많이 닦고. 종이요? 도. 그러니까 종이 무슨 돌을 닦아요. 욕심이 많은. 아, 수염이랑 욕심이랑 나이가 많은 이제 늙은 종은 노주분을 잊었대요. 그 뜻도 밑에 있죠. 종과 주인 간의 분수를 잊었대요. 왜? 종은 어때야 돼? 주인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왜 안 들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니, 주인이 종한테 뭐 종이나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전란 이후에는요,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뭘 할 수 있냐면, 전란이었죠. 우리가 전란. 이 전란 후에 변화된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능 특강에 나왔다? 이런 부분 한번 좀 물어볼 만해요. 보기로서. 자, 노즈벌 이적권을 고연 충급, 나에게 봄이 왔다고 일러주는 것을 어느 사이에 생각할 수 있겠느냐. 자, 봄이 왔다고 일러주면요. 자, 그럼 상황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이전도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자, 누구누구 나가서 하여라.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어. 경당 문노인들 밭갈기를 종에게 물어봐야 돼. 자, 언제쯤이면 좋겠느냐? 언제부터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볼 애들이 없어. 누구에게 물어보겠느냐? 그러면 이제 종이 말을 안 들어. 종이 해주지는 않아. 그럼 이제 농사 누가 져야 돼? 내가 직접 져야지. 궁경가세기, 몸소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을 알겠다. 이제 내가 직접 져야 되겠구나. 신야경수와 농상경홍 천탈이 없건만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려운 말이라서 좀 밑에 다 써 있어요. 잡초많은 들에서 밥 갈던 늙으니, 그다음 밭두기에서 밥 갈던 늙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천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결국에는 농부를 시작했었다면 나도 그 정도는 부끄럽지 않지. 그래서 내가 농사 짓는 건 괜찮아. 다만 농사를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소가 없어. 그래서 그 맨 마지막 줄에 어느 소로 갈로 손고. 자, 쇼에다가 네모하세요. 쇼. 자, 이 쇼는요, 내가 결국 농사를 짓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계를 인식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농사는 져야겠고 소는 없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빌리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소 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가 누앙사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누앙사가 전체 다 나오면 모르겠지만 만약 어느 부분만 발췌한다, 여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네? 네? 네. 아, 잘생겼다. 멋지다, 민준아. 자, 몸에서 말주를 거부하는 걸 느낀다고요? 아이스만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말주를 먹으려고 하면 그래서 힘들대. 자꾸 토가 나온다고? 아이 어. 좀 그냥 마이크 클랜 생각을 하면은 여기 좋아해. 그 화장실에 가야겠어요? 아니, 그만 좀 먹어. 야, 말주가 아니라 뭐라도 계속 먹으면 배가 아프겠다. 그만 먹어 이제. 이건 제가 안 나요. 아, 도대체 이게 몇 개야? 10몇 개야,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13개야. 야, 1교시마다 이러면 3교시마다 거의 40개를 먹는 거 아니지? 아니, 너무 많이 먹어. 적당히 좀 먹어라. 진짜 배가 아플 만하다. 8개 아, 4천. 너도 윈터 하는 거지? 하루에 4,000원. 그럼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저기도 막 가져가서 먹어? 저기 공부하는데. 아이 거기 예의상. 아, 그럼 여기 나한테 메일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냐? 나는 뭐 그냥 무시하냐? 아니, 저기는 중요하고 여기는 안 중요해? 아? 규칙이. 그럼 나는 뭐야? 그 규칙 밖에 있는 사람이야? 뭐야? 아니, 말할수록 웃기네, 얘를. 자, 다음.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근데? 마이쮸를 수업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는 얘기를 지금 수업 중에 굳이 왜 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안 먹으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 아, 지금 화장실 갈 건 아니지. 그럼 그냥 안 먹으면 되잖아. 다음. 자, 한기태심하야. 자, 가뭄이 이미 크게 심해서 시절이 다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해서 물도 끌어오고 미리 농사를 좀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어. 그래도 서주 높은 논에 서쪽 두둑의 높은 논에 잠깐 갠 멸비에 자, 멸하란 말이 나왔죠? 가다, 살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갠 지나가는 비에 그 비가 살짝 내렸으니까 이 길 위에 주인 없는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도상 무원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반만쯤 되어두고 완전히 흡족하게 채우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논의 반 정도는 채워놨어.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물도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 소만 제대로 빌리면 돼. 그래서 소, 한적, 디우마 이 5글자를 작은 따옴표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 한 번 줄게요 라고 누가 말했겠어요? 소 주인이 말을 했어요. 언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제가 한번 소 한번 빌려드릴게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 거야. 그러니까 소 한 번 주마하고 엉성이 하는 말씀인데 엉성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약속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중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말을 한 건데 그게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그래도 친절하다 라고 여긴 거죠. 친절호라 너긴 집에 달 없는 학원에 허위허위 요거 내려갈게요. 허위허위 요 허위허위를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허둥지둥 정도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음이 급하지. 그래 지금이라도 가면 내가 빌릴 수 있겠다. 이 소를 빌리면 내가 그래도 농사짓는데 큰 어려움을 얻겠다 라고 하는 화자의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였지? 양반이란 말이야. 물론 무관 출신이긴 하지만 양반이야. 양반이 뛰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야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뛰었다? 양반의 위상이 추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신경 쓸 상황이 아닌 거야. 지금 급한 거야. 그래서 허둥지둥 가서 이제 문이 이제 저들이가 닫혀 있을 거 아닙니까? 구디 앞에 꺽쇠. 자, 구디라는 것은 굳게로 해석합니다. 굳게 닫힌 문 밖에 어둑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하미를 양구토록 하온 후에 하고 닫아보세요. 양구의 뜻은 오래도록 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은 닫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저기 소 좀 빌려주세요. 소 빌리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딱히 말은 못하고 뭐하고 있는 거야? 밖에서 이러고만 있는 거야. 알아서 나와주길 바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육각새친 문을 보니까 빌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럼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행위와 양반으로서의 체면이 있잖아. 그 사이에서 뭐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런 표현이 참 재밌네. 그래서 오랫동안 어험을 했더니 역시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이 나와. 소주인이 나오는 거야. 소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어화 앞에서는 큰 따옴표를 엽니다. 그것 누구십니까? 하고 닫아요. 자, 대화체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표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큰 따옴표는 소주인에게만 하고 시적 화자의 말에는 따로 따옴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기 염치 없는 내 음료라. 그러니까 염치 없지만 제가 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중이 또 말하죠? 큰 덤 배우세요. 초경은 약 몇 시 정도일까요? 1시? 아 너무 늦어요 그러면. 4시? 아무거나 말하지 말고요. 6시? 조금 뒤에요. 6시. 약 6시보다 뒤로 했고 왜 5시야? 8시? 시계를 어떻게 보는 거야? 8시. 네, 7시에서 9시 사이로 봅니다. 자, 정확한 시간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경도 거의인데 그러면 이제 9시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초경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그 옷 집어 계신고 하고 이제 큰 덤을 닫아요. 그리고 내가 말하죠. 연년에 이러하기라고 했으니까 술을 빌리는 행동이 매년 있었던 거야. 연년. 그래서 아유 매년 이러하기가 참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군가, 소가 없는 가난한 집에 해엄, 자 해엄이 나왔잖아. 생각이 많아서 왔어? 너라 왔다. 니네 혹시 박준혁이 왓썸맨이라고 알아? 네. 아 이거 되게 웃기던데 그거. 나 너무 재밌게 봤는데. 다음 공안이나 자 공안이 앞에다 또 한번 큰 따옴 비워줘요. 이제부터 소주인이 말을 좀 길게 할 겁니다. 공안이랑 공짜로든 값이나 값을 쳐서든 아유 좀 빌려줄만도 한데요. 다만 어젯밤에 건너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수기치, 그러니까 목이 빨간 그런 숯광을 옥지읍게 구워내고 나중에 기름에 튀겨가지고 기름 잘잘잘잘 끓이게 그냥 잘 구워가지고 이제 간 익은 삼해주라고 하면 좋은 술을 말합니다. 간 익은 이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치킨이랑 맥주 치맥을 갖고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내일로 빌려주겠소 하고 큰 약속을 해버렸는데 실약 약속을 어기는 것이 미편 불편하니 사설이 어렵겠습니다. 더 이상은 얘기하기가 어렵겠네요 하고 큰 답을 받아요. 결국 이 큰 답을 친 물을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안 빌려준다. 못 빌려준다. 그래서 소를 빌려줄 수 없다는 또 잡혔어.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거짓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빌려주기 어렵습니다. 안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워. 그래 유선아 뭐 잡아가니? 아무 일 없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죠. 실위.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쩌겠어요. 헌먼더 모자 같은 거를 숙에 쓰고 여기 소라게 알죠? 이렇게 숙에 쓰고 축. 그 집신 뒤쪽에 여기 요 발꿈치 부분에 대는 게 있어요. 축 없는 집신의 그 다음에 이제 중량이 나왔다. 설피설피 네모합니다. 설피설피라는 것은 여기 맥없이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어슬렁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소를 빌려갈 때는 어때요? 호둥지둥 같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운 없이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화자의 네, 실망감. 두 번째는 뭔지 알아? 자기 체면 불구하고 소를 빌리러 갔는데 결국 거절당했어. 마찬가지로 양반의 위상이 추락됐다. 그러니까 저기 네모친 음성상징어랑 여기 네모친 음성상징어랑 기대감과 실망감만 다를 뿐이지 위상이 추락했다는 것은 같아요. 재미있는 소재네요.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적은 형용에
이제 몸이 좀 작은가? 풍채적은 형용의 개가 짖을 뿐이로다. 실제로 박일로가 몸이 작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자기의 맥이 빠져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에다가 내모하세요. 개가 짖는다. 그럼 이 개가 하는 역할은 뭘까요? 자기는 기운이 없어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오는데 개가 막 짖고 있는 거예요. 막. 무엇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 귀엽다? 여기서? 지금 이런 상황에 개가 귀엽다고? 이 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뭔가 반전된 어.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또 이 슬픔을 부각시킨다. 아, 좋습니다. 화자의 참담함을 고조시킨다는 걸 알 수 있죠.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에서 카터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카터. 주원 나오는 거. 그 작년 8월에 스트리밍 시작했는데 어제 처음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보면 안 돼요. 19세라서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2년 뒤에 보시는데 추천해 주시는 근데 2시간 10분짜리거든요. 진짜 영화 길어요. 넷플릭스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3번에 나눠서 봐야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다고 할까? 원래 보통 영화가 어떠냐면 초반에 재밌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금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막 재밌다고 또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막 쏟아붓는 막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 걔는 처음부터 쏟아부어. 그 다음에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계속 쏟아붓다가 끝나.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 정신이 지쳐. 그러니까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강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좀 정신이 없고 피곤하니까 3번에 나눠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한 40분씩 보세요. 40분씩 이렇게 하면 나눠서 보면 괜찮아요. 5점 만점에 네? 5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한 번에 보면 4점. 3번 나눠서 보면 7점. 7점이요? 네. 왜요? 너 봤냐? 내용은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나 몰라. 내가 내 느낌에 한 번에 다 보면 10점 만점 4점. 나눠서 보면 10점 만점 7점. 나는 우리나라에 이런 영화가 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좋은 쪽으로. 좋은 쪽으로. 와, 진짜 이런 액션 영화는 내가 살다 들어 처음이다. 와, 장난 아니야. 액션은 진짜 눈이 돌아가. 와, 다만 쓸데없어. 좀 의미 없는 거 있지? 아니, 이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는데 어쨌든 와, 이제 화면 구도는 정신 붙들고 봐야지. 뭐 이러면서 본다니까. 막 눈이 돌아가요. 장난 아니야, 진짜. 정신이 없어. 나 재미 잘 봤어요, 근데. 3번에 나눠서. 자, 네, 근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좀 이상해. 뭐 좀비는 아닌데 좀비 같은 것도 나오고, 남북한 얘기도 나오고, 미국 얘기 나오고, 뭐라고? 그런 걸 왜 보냐고요? 나중에 나 없을 때 얘기해. 대놓고 그런 걸 왜 보냐고. 수업이나 해, 수업이나. 내가 평점 안 좋던데요. 네, 평점 안 좋아요. 4점대. 내가 말했잖아요. 한 번에 다 보면 4점대라고. 나중에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걸? 자, 다음 본사 5로 가시겠습니다. 본사 5에 와실이 나왔습니다. 와실은 달팽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와실은 이제 작고 누추한 집을 말하고요.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겠느냐. 그냥 누워만 있는 거 잠을 자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이 없어. 북쪽으로 뚫려있는 창을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새벽을 기다리니 잠이 안 오죠? 무정한 대승은 요것도 중요합니다. 대승에다가 내모하세요. 자, 대승의 뜻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오디세.
후투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긴 새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귀신 같지 않아요? 아니 이게 새야. 이렇게 생겼어. 여기 뒤에가 여기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인디언 추정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게 후투티인데 이 후투티가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오디새입니다. 그 오디새가요, 그 농사를 지을 때쯤 울어요. 그러니까 얘가 온다는 것은 빨리 농사 지어라, 밭을 갈아라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승에다 쓰시면 돼요. 자, 밭갈기를 재촉한단 말이야. 그럼 밭갈기를 재촉하는데 나는 밭을 갈 수가 없으니까 화자의 참담함을 부각시키는 소재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뭐랑 비슷합니까? 개진으로. 개랑 같아요.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소재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대승은 이내 한을 도우는구나, 도둔다. 종조 추창하며, 몰라도 됩니다. 뜻은 다 나와 있어요.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도, 자, 농가도 내모하세요. 자, 농가를 뭐예요? 즐긴다고 했기 때문에 즐거운 노래야. 농사 지으면서 즐거운 노래를 불렀나봐. 나는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화자의 처지와 대조됩니다. 즐기는 농가도 흥이 없어 들리는구나. 세종 모르는 한숨은, 여기 세종이 뭐 김세종은 아닐 거고, 세상 인심을 모르는 한숨. 네, 참 인심이 야박하구나. 나한테 소 빌려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런 세상 물정을 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소비는, 아하, 요거 괜찮네요. 소비 네모하세요. 소비의 뜻을 먼저 볼까요? 밑에 보니까 쟁기의 사투리입니다. 쟁기 아시죠? 소에다 씌워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 그런 기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가요, 뭘 나타내는 것이냐? 이게 바로 현실적인 일상생활의 언어가 나타났다는 점.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3인국, 승민국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 글의 특징이에요. 자, 쟁기는 법본임도 교할세고라고 하는데, 이 쟁기예요. 밑에 삽 같은 게 있어야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삽 부분을 보습이라고 하고요. 그 보습에서 땅이 가면 흙이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옆으로 치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벼십니다. 그래서 벼본임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 날카롭게 생겼으니까 아주 밭이 잘 갈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이 편하게 쉽게 갈 수 있겠지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이제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체념의 정서를 갖게 됩니다. 춘경, 봄에 밭 가는 것도 거의 다 지나갔다. 아휴, 모르겠다. 밑줄 후리쳐 던져두자. 어떤 태도죠? 호기. 체념적입니다. 아, 몰라, 그냥 다 때려쳐. 이런 거죠. 다음 본사 6. 그럼 농사 다 때려치고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이 사람은? 아, 좋습니다. 네, 안빈낙도랄지, 안분치족이랄지, 자연이랄지, 양반의 이상적인 태도랄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돼. 강호한 꿈을, 강호한 꿈 동그라미 하세요. 강호한 꿈,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런 삶을 꾼지도 오래란 말이야. 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구보기 위로 세모하세요. 입구자에 배복자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배를 채우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이상을 추구하는데 거리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뭐를 느꼈었냐면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느꼈고 내가 이렇게 살다니 자탄하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자연을 즐기는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었구나. 천피기욱에서 이제 꺽쇠를 열어요. 네, 천피기욱은 한자가 나오다 말았는데요. 그 천피기욱의 뜻은 밑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저 기수의 물가를 보건대 라는 뜻인데 이렇게 해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 중국에 기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습니다. 기 나라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대나무가 많아요. 그 기수의 물가를 보면 그 기나라 땅의 하나였던 기수의 물가를 보니까 대나무가 많이 자라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죠. 녹죽,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기나라 땅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특징이 어떤 대나무를 보고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대나무. 유비군자들아, 교회에 있는 선비들아, 낚싯대하나 빌립치나 노화, 갈대꽃 깊은 곳에 명을 청풍 버시되어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 늙으리라. 받아보세요. 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연친화. 네, 쓰고 있는 거 잘 읽었어요. 네, 자연친화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요? 코가 아파요? 이비인후과를 좀 가셔야겠는데요. 아이고, 얼굴, 아이고. 아니, 표정을 그렇게 지으니까 여백이 많아지는 느낌인데요. 아이고, 어떻게 해도 잘생겼네, 정말 그냥. 웃어도 잘생겼어, 울어도 잘생겼어.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자연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무심한 백구야. 맨날 백구는 무심해. 맨날 무심해. 자, 욕심이 없는 백구야. 나에게 오라고 하며 오지 말라고 하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자연을 즐기러 가면 돼. 준겸이 힘드니? 아, 그래요?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자식 정신력이 아주 그냥 멘탈이 약하구만. 민준이 힘드니? 힘들어요? 아이고, 운다 울어. 아이고, 정말 저렇게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게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 아이고, 알아서 살겠지 뭐. 아니, 누가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알아서 잘 살아야지. 도움을 주실 수 있죠. 아, 내가 사오고에 어떻게 갈 수도 없고 이거. 사고 말고 좀 자연친화. 집 한 채요? 나도 없는데? 나도 없는 집을 너한테 해주라고? 예? 없으니까. 없으니까 계속 없어라. 아니, 저 웃는 거 봐. 그런다. 아니, 그런 사례. 한 명은 있으면 좋잖아요. 그 한 명이 나였으면 좋겠는데? 저였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결혼했어. 자, 다음. 다툴 리 없는 것은 다만 이것뿐이라 여기노라. 자연은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다음,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까지 오늘 오래 걸렸어요. 결산. 무상한. 자, 보잘것없는 이 몸에 무슨 지취, 소원이 있겠느냐만. 두세 일ong 반론을 다 무겨 던져두고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 그랬죠? 있으면 죽 먹으면 되고 없으면 굶으면 되지 뭐.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겠다. 내 빈천을, 자, 빈천 동그라미 하세요. 빈천을 싫다고 여겨 손을 해친다고 물러가며, 자, 가난한 거야 오지 말아라 한다고 하나? 남의 부귀 세모하세요. 다른 사람의 부유함과 귀함 나에게 와라 라고 손을 이렇게 부럽게 여겨서 손을 친다고 나오겠습니까? 안 오죠. 인간의 어느 일이
운명 밖에 삼겨실이 운명 밖에서 만들어졌겠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운명적 가치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정해진 분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니무원 동그라미 하세요. 자, 비니무원이 뭡니까?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주제의식.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만족하면 사는 거야. 비니무원은 어렵죠? 어렵다 하지만은 내 생에 이러한 것은 서러운 뜻은 없다. 단사 표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이거 동그라미 하세요. 단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맨날 이렇게 도돌이표야. 단사는 표주박. 뭔 표주박이 여기서 왜 나와 지금? 단사는 도시락 하나. 표주박 하나. 그 다음에 표음은 표주박 하나가 아니라 표주박에 마시는 물. 아주 단순한 음식. 네, 소박한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단사 표음이죠. 단사 표음을 이것도 좋기 여기노라. 만족한다 이거예요. 소박한 음식 나는 좋아. 근데 여러분 표주박이 뭔지 알아요? 아 아니에요. 조롱박과 표주박의 차이점 아는 사람? 조롱박은 갈색. 아, 조롱박 갈색이고. 표주박은 초록색. 야, 씨. 이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왔어? 아니, 어디서 듣고 온 거야? 어? 여러분들 조롱박이 어떻게 생겼어요? 저 호리병 쓰는 게 조롱박이고. 약간 이렇게 이게 조롱박이고. 네, 표주박은 땡그란 거. 아, 표주박은 땡그란 거? 네, 이렇게 써는 거. 야, 이거 진짜 어디서 듣고 온 거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 옛날 전래동화에서 그렇게 썼어요. 전래동화에서요? 표주박이 동그랗대? 비슷하게. 여러분들 표주박은요 이 모양이든 이 모양이든 이거를 잘라서 바가지로 쓰면 표주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조롱박입니다. 이렇게 생긴 조롱박을 잘랐다 표주박. 오른쪽 이렇게 생긴 박을 잘랐다 표주박. 이렇게 생긴 박은 뭐예요? 그냥 박이요. 이렇게 생긴 게 표주박? 아니 내 말은 이게 조롱박. 조롱박, 그냥 박, 자르면 표주박. 호박. 근데 그걸 잘라서 바가지 줬다? 어떤 모양이든 표주박. 박 안에 넣을 거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박이 약간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감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과일을 말씀드리면 메론 느낌? 안에 넣을 맛이. 예, 그러니까 아니 메론 맛이 아니고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이 겉이 딱딱하고 안에 무슨 그렇게 약간 부드러운 뭐가 있어요. 그리고 긁어요. 그걸로 이제 먹기도 하고 뭐 쪄먹기도 하고 뭐 끓여 먹기도 하고 다 긁어낸 거를 말려서 표주박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맛이? 닭맛이요. 진짜 궁금했어요. 나도 직접 먹어보진 않아서 몰라요. 자, 단사 표음을 이것도 좋게 여기너라. 평생 한 뜻이 온포에는 없노매라. 자, 온포 세모하세요. 요거는 B 플러스급. 요거 괜찮아요. 자, 온이 무슨 온자예요? 따뜻한 따뜻한 온. 포는요? 포만감? 맞아요.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배부르게 밥을 먹는 거 이거는 내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세모 친 거예요. 그럼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온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뭐만 있어도 되느냐? 유교적 가치관, 세속적인 것을 떠난 자연과 함께하는 삶, 이런 것들을 원하겠죠? 태평 천하에 충효를 이룰 삼아. 충효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 그 다음 화영제 신부무. 요것도 전체 그냥 6글자 동그라미 하세요. 화영제는 무슨 뜻입니까? 형제끼리 사이가 잘 지내는 거. 지내는 거. 신부무는 새로운 믿을 신자예요. 있는 친구 사이의 관계에 신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 친하게 잘 지내고 친구끼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 외에다 그러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앙사까지 마무리졌습니다. 어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러면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8주에 걸쳐서 많은 작품을 했습니다. 물론 뭐 더 많이 좀 좋았겠지만 아쉽네요. 일단 이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쉽습니다. 네. 벌써 2월 달이 마무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그 반 3개가 있는데 그 3개 반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끝나는 반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또 수업이 있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고 어쨌든 여러분들 8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아니 나 말이 안 풀려서 일어나면 어떡해. 아니 마지막인데 좀 들어줘.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 이 고전이 뭐 이번 중간고사에 들어갈지 기말고사에 들어갈지는 학교마다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은 현대가 먼저 나왔고요. 재작년은 고전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간이든 기말이든 이런 작품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계속 같이 이제 수업을 할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어딜 갔든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뭐 지나가면서 국어를 안 듣더라도 영수를 듣게 되시면 지나가면서 인사도 해주시고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